중국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이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가 자사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칩 어센더와 관련해서 미국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면서 이 화이 칩은 여전히 미국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해 충격을 줬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언론들이 미국의 화이 암살 시도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 및 서방의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외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0일 런정페이 화이 CEO하고의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어센더 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중국에서 칩을 만드는 회사는 많고 그 가운데 다수 기업이 잘하고 있으며 화이는 그중 하나다, 그러면서 미국은 화이의 성과를 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런정페이는 이어서 화이는 아직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며 열심히 해야 그들의 평가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단일 칩은 여전히 미국보다 한 세대 뒤처져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런정페이 CEO의 발언은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화이의 인공지능 칩 개발 진전에 대해 경고를 보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면서 젠슨 황은 워싱턴이 미국의 칩 제조업체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이 인공지능 기술 지배력을 훼손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한마디로 젠슨 황 CEO가 중국 반도체의 성능을 과장한 면이 있고 또 중국 내 국뽕의식을 가진 이들이 또한 과장을 한 것인데 런정페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인한 셈입니다. 사실 인민일보가 이 런정페이하고의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 기사도 10일 내내 머릿 기사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도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관련해서 분위기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의미입니다. 런정페이 CEO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이 화이의 어센더 칩을 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13일 전 세계 어디서든 화이의 어센더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조치를 실행한 조직과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런정페이 CEO는 미국의 제재 속에 고성능 칩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수학으로 물리학을 보완하고 비무어의 법칙으로,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18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런 관측을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무어 법칙을 보완하며 클러스터 컴퓨팅으로 단일 칩을 보완한다 하면서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실용적인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메고 간다, 이런 뜻이겠죠. 이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런정페이 CEO는 언제는 어려움이 없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중국은 중저급 칩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수백 개의 칩 회사가 모두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화합물 반도체에서 기회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런정페이 CEO는 매년 1,8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34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약 600억 위안, 한 11조 원은 기초이론 연구를 위한 것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 1,200억 위안은 심사를 거쳐 제품 연구 개발에 투입한다면서 기초이론이 없으면 새로운 진전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화이의 첨단 칩 제조 노력과 관련해 런정페이 CEO가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이는 2019년 미국의 제재로 해외 첨단 반도체 기술을 들여오기가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런정페이 CEO는 이 밖에 AI와 중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은 인류 사회의 마지막 기술 혁명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도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매우 빠르다면서 많은 중국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런정페이 CEO의 인민일보 인터뷰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제재를 완화시키는 데 명분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화웨이는 그동안의 중국 반도체의 실상에 대해서 비교적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코멘트를 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말에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화웨이 상무이사 겸 화웨이 클라우드 최고 경자 장핑안의 연설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는데, 이후 3나노, 5나노까지 도전할 것이다, 이런 추측성 보도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핑안 대표는 한 연설에서 미국의 제재 속에서 3나노, 5나노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7나노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제재로 첨단 장비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반도체 공정 개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7나노 반도체를 잘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핑안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당국의 반도체 굴기 의지와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자립을 외치는데 정작 화웨이의 최고위층은 7나노 만든 것만 해도 훌륭하니 반도체 공정 개발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핑안 대표의 이런 발언은 대만 반도체 업계의 전문가들 견해하고 대체로 일치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위성,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 수입이 막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에 의해서 기초적인 디자인 관련 기술 업그레이드마저도 끊겼습니다. 사실 화웨이가 개발했다는 7나노 제품도 극자위성, 그러니까 EUV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 제품인 심자위성, 그러니까 DUV 장비로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량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만 TSMC가 2017년 개발했다가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폐기한 기술인데, 이를 들여와서 7나노 공정을 구축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5나노뿐만 아니라 3나노 제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품 10개 중 9개가 불량품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 화웨이가 3나노 칩을 만들 수 있다고 소문난 것은 하이실리콘이라는 자체 반도체 설계사를 갖고 있고, 그곳에서 3나노 반도체를 설계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화웨이가 3나노 칩을 만들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당국이 돈을 쏟아부으면 반도체 굴기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도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시진핑 주석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주문한 2021년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인프라 건설하듯 돈 때려 붓는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다면서 인제부터 길래한다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런정페이 회장의 인민일보 인터뷰는 사실 솔직하게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그대로 공개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미국과 관세전쟁 관련 회담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압박과 예봉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의도에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선동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라 아마 중국 내 독자들도 헷갈릴 수는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신문은 지난 3월 20일 중국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한국 따라잡았다? No, 최소 10년은 뒤처졌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3232회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현실을 조목조목 따진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문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따라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격자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I로 세계를 장악한다고? 그것도 두고 봐야 한다. 민간 기업이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시진핑이 손을 대는 순간 이미 한계는 그어진다. 통제 국가인 중국에서 AI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한계다. 이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와이타임스 중국 관찰의 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